동작을 안 하고 에러 처리를 제대로 못하고 유저 모드로 바꿔주지 않고 유저한테 그냥 컨트롤을 넘기더라. 그러면 그거 한번 콜하고 나면은 유저가 리턴 받았을 때에 유저 모드로 돌아온 게 아니라 커널 모드로 그대로 남은 상태에서 리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해킹에 필요한 작업들을 하게 하고 종료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해킹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설명했던 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왜 커널 모드를 통해서 운영체제 서비스를 수행하는가? 운영체제 서비스는 여러 사용자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자원으로 특정 사용자에 의해 잘못 사용되어 손상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서비스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우선순위 등에 따라서 순서를 조정하고 통제해서 사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첫 시간에는 그 프로그램을 이제 뭐 순서대로 여러 개를 수행해 준다라고만 했는데 그 프로그램이 뭐 2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3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수십 개, 수백 개가 될 수 있는데 그걸 돌아가면서 어떤 거를 우선적으로 먼저 어떤 순서로 수행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이제 순서를 제어해야 되는데 그거를 위해서도 시스템 콜을 이제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시스템 콜을 하면은 그거를 이제 뭐 순서를 정해가지고 차례대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API를 통해서 왜 호출을 해야 되냐면은 호환성, 커널 모드 시스템하고 OS 종류에 따라서 밑에서는 다양하게 수행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용자가 밑에 세부 처리 방법은 알지 못하게 그러니까 알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알 필요가 없는 거죠. 알면 오히려 더 복잡해지니까 그거는 모르고 쉽게 API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커널 모드하고 사용자 모드를 통해서 시스템 호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예예요. 어떤 식으로 수행되는가. 우리 프로그램 할 때 보면은 뭐 C 프로그램 이거는 다 기본적으로 알죠.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함수 중에 하나가 printf라는 함수죠. printf 해가지고 greetings라는 스트링을 찍는 요 루틴이 딱 와요. 그럼 이 printf는 우리는 그냥 지금까지 C 프로그램 할 때는 별 생각 없이 printf 하면 화면에 찍힌다라고 생각했는데 화면에 찍는 것 자체가 시스템의 자원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유저 모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 모드에서 해요. 그래서 이 printf를 하면은 요게 표준 라이브러리예요. 표준 OS를 호출하기 위한 표준 인터페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호출하면은 표준 C 라이브러리에서 요거를 호출해가지고 요 사용자 모드에서 커널 모드로 바뀌면서 여기에 해당되는 OS 함수를 호출해요. 근데 이 유닉스의 OS에서는 요 printf라는 게 write라는 시스템 함수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 write가 여기 모듈이 쭉 들어가요. 요거는 이제 OS마다 다 다른 거죠. 다 다른데 이런 기능을 호출하는 요 C 표준 라이브러리는 printf라는 걸로 통일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저 프로그램은 printf만 하면은 이 밑에서는 뭐 write가 됐든 push이 됐든 그 OS에 맞는 함수가 자동으로 실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구조가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 이 프로그램 인터페이스가 OS마다 다른데 이제 많이 쓰는 것 중에 이제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윈도우즈 API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즈 API는 윈도우즈 시스템에 프로그램할 때 이제 사용하는 API가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포직스 API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포직스 API는 대부분의 유닉스는 포직스 API를 사용해요. 그리고 리눅스하고 맥OS도 이제 유닉스에서 출발해서 만든 OS인데 맥OS X도 이 포직스 API를 사용을 해요. 이 포직스는 뭐의 약자냐면은 포터블 오퍼레이팅 시스템 인터페이스라 그래가지고 그 OS의 어떤 포터빌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만든 어떤 시스템이 아니라 규격이에요. 이게 이제 어떤 OS의 어떤 관련된 협회나 이런 게 있는데 거기서 만든 그 표준 유닉스의 그 인터페이스 규격이 포직스예요. 그래서 포직스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자바 같은 경우는 자바 API 같은 경우는 자바는 자바 JVM이라는 게 윈도우든 어디든 깔려요. 깔리고 그 위에 자바 프로그램이 돌아가는데 그 JVM이라는 것 자체가 이 OS의 어떤 이 표준 API 가상 머신이죠. 이게 가상 OS가 올라가 있는 거고 그 JVM 인터페이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 수행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 호출하는 API를 하나 더 이제 좀 예로 한번 살펴보죠.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예를 들어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는데 어느 한 파일을 읽어가지고 그 파일을 읽어서 그거를 다른 파일로 카피하는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다른 파일로 카피하면은 우리가 도스 커맨드나 윈도우 커맨드에서는 유닉스에서 카피해가지고
소스 파일 이름 주고 어떤 파일 이름 하나 주면은 그 소스에 있는 파일 내용을 똑같이 만들어서 또 하나의 파일을 만들어주죠. 그 이름으로. 근데 굉장히 단순한데 이게 실제로 운영체제에서 실행될 때는 엄청나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요. 이 과정을 다 거쳐서 실행돼요. 그래서 이 소스 파일 요거를 오픈해가지고 데스티네이션 파일 요걸로 카피를 하라. 요거 명령을 하나 주면은 요게 이제 시스템 콜로 딱 이루어지면서 이런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은 굉장히 간단한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게 이제 OS에서 하는 일이 인풋 파일 이름을 인풋 파일 이름이 뭔가를 갖다가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스크린에다가 이제 그 프롬프트를 해가지고 이 출력 파일 이름을 읽어요, 받아요. 그래서 받아서 이거를 출력 파일 이름을 해가지고 그 인풋 파일을 오픈하고 출력 파일을 크리에이트해서 새로 생성하고. 근데 오픈하는데 그냥 오픈하는 게 아니라 오픈할 때에 이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돼. 없는 파일을 오픈하면은 읽을 때 이상하게 읽히죠.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있으면은 오픈하고 없으면은 에러 메시지 찍고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근데 파일 만들 때도 크리에이트 파일 하는데 파일 만들고 파일이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체크해요. 이거 왜 체크하는지 알아요? 만약에 디스크 스페이스가 다 차서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그때 크리에이트를 하면은 파일을 못 만들죠. 그 공간이 없으니까. 그때 이제 에러 메시지가 떠요. 그럴 때는 파일이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그때 이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해킹한다라는 게 이제 프로그램 하다 보면은 이런 것까지 실수는 안 하는데 이런 거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파일을 크리에이트 하면은 디스크가 닫혔다라는 거는 잘 발생을 안 하니까 그런 케이스는 도저히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파일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여기다 파일을 막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크리에이트 파일 하면은 이게 파일이 안 만들어지면은 리턴 값이 보통 제로로 리턴이 돼요. 근데 제로라는 거는 그 제로 번지에다가 내가 데이터를 쓰겠다 그러면은 그 제로 번지는 보통 OS의 제일 앞부분에 커널 부분이 돼요. 근데 거기다가 데이터를 막 쓰는데 해킹할 때 이제 파일을 크리에이트 한 다음에 파일을 크리에이트 하기 전에 파일을 계속 만들어요. 디스크가 다 찰 때까지. 다 찬 다음에 파일을 크리에이트하고 찾던 그 가비지 파일들을 다 지워요. 지우면 공간이 생기죠. 그때부터 라이트 할 수가 있는데 그때 크리에이트해서 실패한 파일 포인트를 가져오면 그거는 시스템 영역이 되죠. 그 시스템 영역에다가 내가 원하는 시스템 프로그램을 라이트를 시켜줘요. 그리고 끝나면 이제 시스템이 시작할 때 0번지부터 시작하니까 자기가 라이트한 프로그램이 실행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해킹을 하게끔 뭐 그런 식으로도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그런 식으로 하여간에 뭐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제 루프를 돌면서 파일을 읽어서 라이트하고 하면서 읽고 라이트 할 때도 매번 체크하고 이런 거를 계속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파일 하나 읽어가지고 카피할 때 일어나는 동작이 이렇게 복잡한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이제 표준 API를 사용해서 그 표준 API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거기에 대한 거고, 요거 이제 유닉스에 대한 예예요. 유닉스 말고 딴 것도 마찬가지인데 유닉스에서 내가 그 리드라는 함수를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리드로 어떤 파일을 읽는 거죠. 이게 리드는 그 시스템 콜을 통해 가지고 이제 API를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은 유닉스에 요 터미널 창이 있었죠. 터미널 창에서 man read라는 걸 쳐요. man read 쳐서 엔터 하면은 이런 식의 화면이 나와요. 그 이런 식의 화면은 이 화면이 이제 같은 화면인데 여기에 보면은 함수 이름이 뭐고 이거를 쓰기 위해서는 어떤 파일을 인클루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파일의 파라미터 타입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이거는 어떤 일을 하는 거고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매뉴얼 설명이 쭉 나와요. 그럼 이거를 보고 여기에 맞춰서 내가 그 어떤 파일을 읽겠다 그러면은 이 문법에 맞춰서 리드하는 함수를 하면은 되는 거고 요게 이제 표준 API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윈도우 C 같은 데서 프로그램을 하겠다 그러면 윈도우의 그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이제 프로그램 툴이 있죠. 거기 툴에서 리드 하면은 거기는 이제 GUI로 돼 있어가지고 리드 하면은 밑에 어떤 뭐 태그가 떠요. 풍선동마식으로 떠요. 그래서 그거를 뭐 자세한 걸 보겠다 그래서 딱 누르면은 이런 그 리드하는 매뉴얼 화면이 그 따로 딱 떠가지고 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프로그램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어요? 할 때 예. 이런 API가 사용되는 것도 저희가 알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용할 때요. 그러니까 운영 체제를 공부한다라는 거, API가 뭐 있는가를 알 필요는 없고 운영 체제 공부할 때는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API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하고
예시 정도는 알 필요가 있고, 만약에 나중에 특정 시스템, 뭐 그 리눅스든 윈도우든 특정 시스템에서 이런 거를 만들겠다, 그 프로그램을 할 일이 있을 때는 이거를 공부해가지고 외워가지고 사용해야 되는 거죠. 네, 수고했습니다.